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1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5만 7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은 5.7%를 기록해 전월 5.6%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월간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지난달 12센트, 0.5% 상승한 24달러 75센트를 기록해 지난 12개월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2.2%를 기록하며 경기 후퇴 이후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S&P는 이날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낮춘 한편 부정적 관찰 대상을 유지해 추가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그리스와 유럽 채권단의 구제금융 재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르면 다음 달 초 그리스의 유동성이 바닥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S&P는 유동성 제한이 그리스 신임 정부와 채권단의 구제금융 재협상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졸업하면서도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부터 6월 말까지 정부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전년보다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IMF가 지난해 10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예측한 4%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아울러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상치보다는 0.3%포인트 높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상치보다는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미국의 지난 1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개선되면서 노동시장의 회복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가 25만 명 넘어서면서 12개월째 20만 명을 웃돌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호재에도 지난 금요일 마감한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경기가 개선되면 항상 등장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 3대 지수가 현재 모두 하락으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장 초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갈수록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리 인상 우려가 가능성 커지면서 금융주만이 오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4% 하락한 17,824포인트, 나스닥지수가 0.43% 하락했고요. S&P 500도 0.34%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우려 역시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영국 증시가 0.18% 하락했고 독일 닥스 지수가 0.54%, 프랑스 까크 지수가 0.26%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연기금 매수에 가까스로 1950포인트 지지를 확인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600포인트 넘어서면서 연일 초강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엇갈리고 있는 국내 증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모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샘 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자, 오늘은 먼저 두 종목 AS를 받고 또 시초가 공략주 5% 공략주를 확인해 볼 텐데요. 두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영원무역 수출하셨는데 손절가 터치하면서 패가 되셨고요. 지난주 수요일 추천주였던 인터파크는 수익률 6.1%를 달성하면서 조기 목표 달성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두 종목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AS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 영업무역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아쉽게 조금 패가 되는 모습이었고, 네. 지금 일단은 스카스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조금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종목 추천했던 날이 이날이었죠. 이날 추천을 하고 지금 소폭 하향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추세가 죽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일주일 동안의 변동사항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손절가가 짧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동으로 손절이 됐다고 판단하시고,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은 좀 더 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쉽게 빠질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AS는 공개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터파크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인터파크는 좋은 모습이 지금 나타나면서 조기 또 목표 달성을 했는데요. 일단 저번주에 시장이 좋아서 제가 조기 달성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 영업무역을 제외하고는 모습이 좋았는데요. 자, 그만큼 시장의 영향도 있었고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자, 좋습니다. 잘 탔습니다. 지금 이대로 좀 더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이 인터파크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요일날 추천했던 종목군인데, 자, 이게 수요일인가요? 맞네, 수요일인데 그때까지 몇 %가 올라갈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보유하신 분들 수익률 대단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초가 5%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공개해 주시죠. 예,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현재 일단은 갭 하락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7,800원, 7,810원 정도의 분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통신 장비 업체죠. 자, 통신 장비 업체고 중국과 인도의 LTE, 요즘 중국의 LTE 시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납품이 들어가는 업체,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신규 커버리지망 확대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커버리지망이 무슨 뜻이냐면 전파들의 간섭 자체를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망 자체를 이제 커버리지 망이라고 합니다. 지운다는 뜻이죠. 자, 3분기에 계절적인 성수기가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가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나 아니면 봄에는 잘 못하죠. 대부분이 이제 가을, 겨울에가 성수기가 몰려 있습니다. 자, 그만큼 벼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심하고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은 전방산업적으로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의 LTE가 지금 솔리드에는 상당한 이슈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하단 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권역을 한 번 넘어오고, 여기에 이렇게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실적적인 동반 강세였거든요. 원래는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라왔고, 지금의 실적은 이때보다 더 좋게 발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요거를 이제 수급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거는 잡주죠. 수급으로는. 그래서 그걸 꼭 참고를 하시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현재 이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항상 똑같습니다. 시초가.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7,41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솔리드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대응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멘토님, 그리고 또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거의 뭐 서울 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로 찍고 목동 찍고 이번에는 미아 가는데요. 자, 강북에는 처음입니다. 가서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급 주포 찾기 해법 대공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아 삼거리역 3번 출구 에코피아 빌딩 3층입니다. 참가비는 무료고 주차는 됩니다. 그리고 인원은 선착순 30명 기억을 꼭 하시고요. 네. 샘플러스 콜센터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부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발렌타인데이 때 강연회를 여시는데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수육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초콜릿을 들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시초가 5% 공략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건호 연구원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2월 9일 월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우려 또 그리고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모두 상대지수가 약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 지수 코스피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대표님, 코스피 집계가 됐습니까? 네, 코스피 시장 조금 낙폭을 좀 키우는 것 같아요. 0.4%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1948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좀 갈 자리에서 못 갔다는 부분들, 호재가 나왔을 때도 못 갔고 반대로 또 악재가 나와도 빠지지 않았었던 상황에서 일단 월요일에 약하게 출발했다는 부분들은 최근에 한 2주 동안 좁게 진행이 됐던 박스권 하단에 좀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1940포인트 정도의 지지 여부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피 시장은 조금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605포인트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600포인트를 돌파시키고 나서 올라오는 것이고 59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 기간 조정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올라오는 것이라서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견조한 상승의 모습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 확대가 나오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지수 좀 보신다면 베이시스가 좋지 못하죠. 이번 주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 베이시스가 0.2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미결제 약정 동향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 이번 주 중에 움직임이 좀 강하게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그래서 선물 미결제 약정의 동향을 좀 같이 보면서 베이시스의 개선 여부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을 좀 보신다면 일단은 뭐 1,080원대에서 한 8원 정도가 올라가가지고 거의 1,100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1,098원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어쨌든 이제 그 원화가 조금 약세로 가고 있다는 부분다. 그러니까 1,080원을 지지를 하고 1,100원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증시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더 치고 나가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 조금 더 올라가 봐야 한 1,110원 전후기 때문에 이번 주에 1,1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향성 탐색을 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1,100원대에서 1,080원대의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박스권을 보여줄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장 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지만 장 막판 이 현대 글로비스의 블록딜 물량이 해소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로 또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월요일 아침 이 시간 수급 동향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은 개인이 216억 순매수 기조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240억 순매도, 기관이 현재까지 24억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을 좀 잘라서 보면 보험 창구하고 투신 창구 그리고 연기금은행 각각 순매수 기조 보여주고 있고, 사모펀드 쪽과 기타 법인 국가지방자치 쪽이 순매도 포지션을 좀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섹터를 좀 보죠.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코스피 시장에서 좀 참여하는 부분은 없고요. 매수 기조를 좀 보여주는 업종은 유통 정도 하고 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순매도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이 좀 참여가 활발한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은행, 금융, 그리고 섬유의보, 운수창고, 중형주, 그리고 의약품 건설업, 전기가스, 비금속 같은 업종들을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수의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도 좀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기관은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대형주 플러스 금융 섹터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에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좀 매수 기조를 좀 보였던 섬유의복 쪽도 오늘 역시나 강한 견조한 매수 흐름을 좀 유지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좀 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7억 정도 순매도, 외국인이 1억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5억 순매수. 기관 내에서는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 쪽이 순매도 기조 보여주고 있고요. 투신과 기타 금융 쪽 그리고 기타 법인 쪽이 순매수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제약 그리고 제조, 반도체, 중형주,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화학, 유통, 의료적 밀기기, 금융, 기타 서비스, 섬유의류, 인터넷 업종들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약, 그리고 제조, 우량기업, 코스닥 지수, 디지털 콘텐츠, 운송 장비 부품, 벤처기업, 방송 서비스, 음식, 담배, 기타 서비스, 통신 서비스 순으로 순매수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섹터가 모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제약, 그리고 제조, 그리고 기타 서비스 쪽, 그리고 금융 쪽. 제약 바이오 쪽은 뭐 최근에 움직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과 기관 두 수급 주체 모두 긍정적인 이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완전하게 좀 차이가 나는, 완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조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러브콜을 좀 동시에 보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최근에 좀 순매도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기관이 좀 잘 소화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그가 쌓아온 매수 포지션을 좀 봤을 때는 뭐 최근에 매도 기조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외국인 기준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지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좀 밴드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종별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로 낙폭을 줄이면서 약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604포인트로 현재 강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업종의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업종 분위기는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생각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폭을 엄청 키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소폭 약세를 좀 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섬유의복 쪽에 좀 강세를 띄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모직하고 그랜드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화학주들이 오늘도 조금 선별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띄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한 2%대 중반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모두 2% 전후로 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주 유가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업종군들 좀 약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운송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모두 2% 남짓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유통업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업종군들 빼고, 종목군들 빼고 나서는 좀 약한 흐름을 띄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건설주들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좀 올랐던 부분들은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상승보다는 하락세, 그리고 지난주에 어쨌든 업종별로 좀 선별적으로 올라왔던 업종군들은 좀 차익성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은 코스닥 시장도 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관련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엔터주 중에서는 SBS 컨텐츠 허브가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부분들, 아무래도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3.4% 정도 약세를 띄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디지털 컨텐츠 관련해서 게임주들도 넥슨GT하고 엔게임, 컴투스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게임비라든지 이스트소프트, 한빛소프트 같은 종목군들은 약세를 띄고 있다는 부분들, 게임주들 중에서도 역시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거나 덜 올랐던 종목군들이 일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주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백신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바이오, 이글벳, 중앙백신 등이 또 강한 흐름을 좀 띠고 있고요. 나머지 셀트리온, 지난주에 호지가 나왔던 셀트리온도 오늘 조금 상승을 좀 더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제약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1,100원 선 근처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8원 30전이 급등한 1,098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후에는 1,097원 50전과 1,099원 90전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상승한 1,098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급등한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미 연준이 올해 중반경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진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고요. 실업률이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만 구직자가 몰린 결과로 해석되면서 달러 강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까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고요. 이 결과 달러화는 상대 통화의 구분 없이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N이 119엔을 넘어섰고요.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8원 95전이 상승하면서 뉴욕 역외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재료를 통해서 달러 N과 달러 원이 동조화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상승 출발 이후 다소 쉬어가는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달러 N이 오늘 아시아장에서 119엔 초반대에서 출발한 이후 차익 실현 조정이 일부 나오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점이 달러 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달러 원 자체적으로는 1,100원대에서의 저항을 받으면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후에는 그리스의 채무 상환과 관련된 우려가 완화되는 소식이 나올 경우에 위험 선호도가 회복되면서 원화에게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달러 원이 1,100원대의 저항을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달러 원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변수 가운데 하나는 국제 유가 동향인데요. 국제 유가는 오늘 아시아장에서 완만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기술적으로 볼 때 하루나 이틀 정도의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일 수 있는 레벨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인다면 미 장기 국채 금리에 민감한 달러 엔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달러 엔 상승의 배경이 위험 선호도 증가로 인식이 된다면 달러 원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고용지표 호조로 인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연장된 것이라면 달러 원이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음 요인으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와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등이 달러와의 추가 강세의 주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092원에서 1,102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이 되고요. 이전 고점이었던 1,104원 시전이 상향 돌파될 경우에 한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경제 지표와 또 국제 유가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서울반도체인데요. 이 4분기 영업 적자 전망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코스닥 종목들 분위기가 좋은데 유독 이 서울반도체만은 그 분위기에서 동참하지 못하면서 나홀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쯤 바닥을 형성할 것인지 향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넥슨이 NC소프트 최대 주주 자격으로 이사회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에 NC소프트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22만 원 초반까지 올라왔죠. 추가 상승 여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서울반도체 오늘 약세가 나오는 이유는 역시나 실적 문제인데 실적 쇼크에 대한 전망이 좀 나오고 있네요.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4분기 영업 전망치를 기존의 102억에서 319억 적자로 정정한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2,550억에서 2,126억으로 수정이 됐고요. 일단 공급 과잉이 심화가 돼도 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작년 4분기 적자 전망에 대한 공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조명정보기술, 이 서울반도체의 주업이죠. 이게 경쟁력이 약화됐다라는 반증이 아니겠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들이나 이 보고서들이 좀 안 좋은 하향 보고서를 좀 내는 곳들이 나왔죠. 일단 주가는 작년 3월에 5만 원을 찍고 14,800원까지 빠졌고요. 오늘은 지금 공방이 있는데 16,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15,000원, 15,500원. 15,000원을 좀 지지하느냐, 아니면 전저점인 14,800원을 깨고 내려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14,800원이 깨지면 더 조정이 나온다라는 분위기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중요한 건 이제 성장성이 있어서 점수를 주기가 굉장히 애매해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일단 저라면 이런 성장성을 중시한다고 하면 서울반도체는 뭐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빠졌다고 지금 단순하게 접근하자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때를 더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어느 정도 좀 조정폭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 조금 더 다른 종목을 좀 보시고 다시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서울반도체 너무 빠졌다고 단순하게 접근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넥슨에 또 무슨 압박이 있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일
3일 NC소프트 대주주 자격으로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주주 제안 공문을 넥슨 측에서 발송을 했죠. 주주 제안 내용에는 이사 선임 그리고 실질 주주 명부 열람 요청, 외부 업체와의 협업 강화, 그리고 전자투표제 도입,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또는 배당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8.9%를 소각하라라고 구체적인 물량 제시까지 했죠. 현재 NC소프트와 넥센의 의견 차이가 분명하게 지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굉장히 예측이 어렵다라는 상황이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주주환원으로 연결되는 일부 제안들이 좀 수용이 될 경우, 이 경우에는 주주 가치가 제고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상향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넥슨의 경영 참여 시에 운영에 대한 효율화, 사업 제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오늘 NC소프트 급등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요인이다. 기업 문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경영에서 주주 가치 제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표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들은 좀 주가에 이미 어느 정도 녹아 있지 않았겠냐. 이게 12만 원대부터 쭉 올라온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녹아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지금부터인데 이평선의 이격도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배열도 좋고, 상향은 일단 우상향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점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뭐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5일선, 11선 조정 기다리시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뭐 차익 실현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이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CGV가 오늘 장 초반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살짝 밀려 있는데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보유하신 분들 언제까지 홀딩하면 좋을지, 신규 접근은 부담스러운 자리인지 기업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또 바로 지난 주말 어제였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당대회 열었는데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 소식에 위노바, 바른손, 우리들 제약 등 이른바 문재인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CJ CGV가 좀 기대감이 좀 높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승을 출발했다가 좀 약세 전환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지난주하고 2주 동안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시장도 영화 관람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영화에 대한 그 시장의 크기가 매년 37% 정도, 작년 대비 올해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관람객 수도 한 35% 정도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진출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흑자를 보이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4분기 때 예상했던 적자가 58억에서 한 28억대로 좀 감소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개선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올해 잘하면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에서 CGV가 차지하는 극장, 규모가 한 4위 정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5위 안에 들어서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에 대한 효과를 올해부터는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된다라면은 주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중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문재인 테마주들이 좀 선별적인 강세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저께 이제 단권을 잡았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들 한 10% 차이 이상으로 문재인이 압승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있었습니다만은 3.5%인가 내외로 승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반발 심리를 잠재울 수 있겠느냐, 아니면 뭐 박지원 의원이 분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해결감은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뭐 대선이 내일 당장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당권을 잡았다는 것만으로 어떤 뭐 큰
어떤 향후 전국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힘을 바로 등에 업었다라고 말하기 좀 쉽지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른선, 우리들 슈브레인, 우리들 제약 모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경선 문제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에 대한 상승은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에 충실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네이버웍스 분사 검토 소식에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현재 매도 상위에 골드먼삭스, 모건 스탠리 등이 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실리콘웍스인데요. 이번 주 들어 비단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오늘도 2% 후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루셈과의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웍스 사업 조직의 분사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지 요구에서 분사를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이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서 네이버웍스 사업 조직의 분사를 검토하고 있긴 있지만 분사에 대한 방법 그리고 분사 시기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팩트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외국계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구체적인 결정사항이나 뭐 시기는 없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시장이 너무 헛된 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웍스의 사업 조직 분사 이 부분이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매물들을 좀 부추겼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가가 뭐 상당히 최근에 위에서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일단 뭐 지지될 수 있는 라인들은 어느 정도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배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자리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하시라는 말씀, 이 부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좀 빠졌다, 그래서 좀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주가 추이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매물을 좀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접근은 힘든 상태가 분명히 맞다. 그 단순하게 판단할 거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실리콘웍스인데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양수 결정 이 부분 그리고 또 LG그룹과의 시너지 때문에 오늘 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루셈으로부터 시스템 IC 사업 부문 일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영업 일체를 60억에 인수하기로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LG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에 기대됐던 시너지 효과가 루셈과의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로 결국엔 가시화되고 있다. 단순하게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 예정일이 오늘 4월 1일인데 과연 이 루셈의 어떤 사업 일부분이나 양수를 통해서 실리콘웍스가 LG그룹의 어느 정도의 계열사로서의 위치를 가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평선의 이격도는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에서 장기 사이에 이평선의 이격도가 좀 크게 있는 편인데 단기적인 공략은 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어올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이평선 매매를 좀 하셔야죠. 5일선 조정이라든지 11선 조정, 넓게는 21선 조정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하셔야 되고 지지선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판단하셔야죠. 그러니까 세웠던 지지선은 하향 이탈하면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간파하시고 일단은 뭐 뉴스 플로우나 여러 가지로 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은 좀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카지노주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 카지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죠. 파라다이스가 벌써 나흘째 음봉거리면서 밀리고 있는데 오늘도 5% 이상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 주케일도 6% 이상 급락하면서 주요 이평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은행은 오늘 은행주 가운데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실적도 좋았는데 이번에 고배당을 실시할 거란 전망에 오늘 주가가 한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카지노주와 기업은행 주가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유 대표님. 네, 카지노들이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가 5%대, GKL이 한 7%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죠. 4분기 손실이 84억 정도 나왔고요. 뭐, 인건비라든지 뭐, 푸나호텔 비용이 증가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실적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화진평 중국 공안부 치안부 국장이, 해외 불법 카지노 도박 관련돼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겠다, 지속적으로 나아가겠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인 관광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지금 이제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설에 대한 연휴를 좀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여행 계획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단속하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이 첫 번째로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뭐 불법 도박에 대해서 근절한다는 것이지, 뭐 해외에서 카지노를 한다든지, 뭐 어떤 재미로 위해서 약간 여가의 카지노까지 다 막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격 자체가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 자체는 좀 단발성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최근에 카지노주들이 죄송합니다. 실적이 좀 나아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드롭백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일본 관광객이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인들이 카지노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의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타개하기 전까지는 주가의 반등 자체가 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업은행이 좀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하죠. 처참하게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 기업은행이 오늘 이제 실적의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지난 4분기 때 17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고요. 작년에 1조 38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20% 증가한 1조 3200억. 올해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쪽으로 대출을 좀 늘리려고 하는 정책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올해도 실적 개선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좀 작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은행주들이 약세를 띠고 있는 것이 작년 9월 이후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그 이후에 어떤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들의 실적 자체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 관련해가지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높기 때문에 반등 여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되, 일단은 아주 부정적이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개장한 지 30여 분 좀 지났지만 코스닥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강보합 유지하던 코스닥 지수가 현재는 1%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이제 좀 부담의 영역인 것인지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이제 지수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었는데, 뭐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겠느냐, 뭐 과열권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사서 뭐 얼마나 먹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고, 코스피에 대한 관심을 뭐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오늘 뭐 양시장 다 조정이 나오는데, 일단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이 순식간에 좀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 민감 섹터, 특히나 코스피에 있는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지를 해봐야 된다. 뭐 그게 낙폭화되던,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든, 뭐 유가 반등에 의한 뭐 단기 수급의 유입이든,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 단순하게 매력도를 보자는 거죠. 상대적인 매력. 덜 올랐고 이제 나빠질 게 없고, 그리고 큰 물량도 받아줄 수 있는 시가총액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안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사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크게 안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경기 민감 섹터, 뭐 화학, 조선, 이런 부분들, 정유 좀 긍정적으로 다시 볼 때가 계속 맞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고요. 대형주 쪽에서 좀 기회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김근호 연구원님께서는 경기의 민감 섹터에 좀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 유찬희 대표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좀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점에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 만기주이기도 하고요.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서부터 그러한 모습은 좀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의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한쪽의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긍정적인 모습을 좀 더 이어진다라면은 지금의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급이 급격히 분위기가 좀 안 좋게 흘러내려간다라면은 지수 자체의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선물 수급을 좀 중심으로 보시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파생 시장에서의 수급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또 어쨌든 주 초반이기 때문에 거래소 쪽으로 혹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좀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를 최소한 2-3일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 나서 어떤 추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주 무엇보다 옵션 만기주이기 때문에 선물 쪽의 수급 변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그 여부도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 9일 월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린 지 30여 분 흘렀는데 현재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좀 빨간불 켰다가 현재는 다시 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947포인트 거래되면서 지난 금요일보다 8포인트 하락한 상태이죠. 0.41% 약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하죠. 352억 원 장 초반 강하게 팔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좀 관망하더니 현재는 2억 원 정도 소폭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35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600포인트 넘어가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0.98% 크게 좀 밀리고 있고요. 5.9포인트 하락한 598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현재 나흘 연속 매도하고 있죠. 40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관도 3거래일 만에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64억 원 팔고 있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 47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죠. 증권사 오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십시오. 네, 먼저 최희승 차장입니다. 코스닥 종목별 차별화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장세는 여전할 것이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 미 증시 하락 속 국내 증시도 제한적 움직임이 예상된다 하셨고, 김혜란 연구원은 대형주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다만 중소형주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현경 주식팀장은 바이오 IT 부품 섹터에 관심을 갖자 끝으로 안상현대리 이번 주 디스카운트 매수 기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LG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전히 코스닥 장세가 여전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오늘 조금 많이 밀리고 있어요. 자세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코스닥 종목별 차별화는 계속 될 겁니다. 지금 이번 주에 컴투스 실적 발표도 있고요. 계속해서 실적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 모멘텀 혹은 이제 재료, 상승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압축해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오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인 세일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에 못 샀던, 사고 싶었는데, 계속 올라가네 하면서 못 샀던 종목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오후에 올라오거나 빠르면 오전에도 올라올 수 있고요. 어쨌든 단기적인 어떤 저점 확인 구간이라서 생각됩니다. 자, 시장 분석은 사실 시간 낭비고요. 종목에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좀 차별화가 심한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하락은 파라다이스, 게임빌 같은 종목들이 좀 주도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오늘 5%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를 그나마 낙폭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반도체, 특히 후공정 쪽이고요. 그리고 핀테크,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그 순환매 리듬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좋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코스닥 조정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좀 50% 정도 유지를 하자라고 사실 장 전에 이게 대본을 제가 쓴 건데, 자, 그 현금 50% 지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 그동안에 못 샀던 종목들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자, 스포다는 나무를 위주로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장은 시작됐는데 장에서는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 문제 때문인지 시장은 좀 급격한 또 변동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용등급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들이 자꾸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의 약속들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신용등급 하락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 점 착안해 보신다면 굳이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시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도 단기성 차익 매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이들 올라왔는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단기성 한머니 자금들이 환율도 많이 빠졌고 하니까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있을 이제 금통위 금리 인하 발표, 그런 금리에 대한 발표일 겁니다. 근데 이게 금리 인하 쪽으로 들어오면 급격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시장의 분위기는 또 급 반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지금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은요, 왜 또 갑자기 변동성이 나왔느냐, 왜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 역시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주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지금 많이 빠져봤자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겹친다 하더라도 590선입니다. 그게 지지될 것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590선이 지지만 된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재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샀다 팔았다 한다고 수익이 챙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꾸준한 매수 성향의 관점, 그리고 낙관적인 관점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종목군과 대형 종목군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얘기 좀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지금 좀 급락세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대페인트,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이 종목은 관리 종목 탈피가 명확해 보인다. 주담하고 여러분들 통화해 보셔도 그 부분은 대강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자, 관리 종목 탈피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모멘텀이, 단순 관리 종목 탈피는 큰 모멘텀이 아니겠죠. 그런데 주당 순이익을 보면 이 회사가 전년도에 실적이 약간 주당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 점이 바로 실적 모멘텀이 되겠죠. 그걸로 인한 관리 종목 탈피라면 이것은 턴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코스닥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2월 20일 이후부터의 흐름 중에서 이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관리 종목 탈피가 어떤 시장의 호재로 분명히 작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그 얘기를 드리고 나서 그날 금요일 날 5%가 넘게 상승을 약 5% 가까이 급등세가 좀 나왔고요. 금일도 2.4% 정도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추가적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지금 늦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크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급등세가 나올 거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얘기 좀 전해드리면서 또 시장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 쪽에서 지금 흐름들이 전자 쪽에서도 그렇고요.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지금 강보합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급락이 나와요. 기아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조선주 쪽은 오히려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죠. 유럽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어느 쪽에서는 작용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불확실성의 우려가 계속된다고 볼 수가 없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쪽 괜찮고 은행 쪽이 지금 또 계속 좋지 못하고요. 은행에 대해서는 뭐 계속 제가 얘기 안 좋게 드렸죠. 그죠? 증권주도 역시 오늘은 또 좋지 못합니다. 핀테크 산업과 연계된다 할지라도 기존의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되는 상품들,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의 어떤 축소, 그 다음 지점 통폐합,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쪽은 그나마 지금 계속 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에요. 사실은 보험은 좋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일단 맥락은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생보사하고 선보사는 계속 좀 좋게 보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미래차 관련주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코드에서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지금 사물 인터넷 주들은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 자, 모바일 게임주들이 좀 약세입니다.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약세가 되고 난 이유는 뭐냐를 한번 짚어보자면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어요. 불투명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 좀 급락이 좀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 콘텐츠 쪽도 뭐 지금 오늘은 금이 좋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게 지금 셀트리온, 셀트리온 이제 5만원대를 넘어가네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이 12%.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바이넥스, 이런 쪽, 바이넥스가 이래 좀 급하게 상승하는 거 보니까 의료 쪽으로, 바이오 시밀로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좀, 붙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다 IT 쪽도 그렇고 오늘 전부 서울 반도체는, 이제 진짜 저점을 뚫고 내려가네요. 그죠? 또 오늘 또 급락이 나옵니다. LED 쪽이 계속 안 좋다고 좀 얘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치킨 게임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도 많이 드렸었고요. 그 점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올라온다고 보기는 힘든 섹터다. 그렇게 얘기 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지금 골고른 하락세에 지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외국인들이요, 팔 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은 팔고 어떤 종목은 사고라는 쪽보다는 전체적인 매도와 전체적인 매수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왜 전체적으로 빠지느냐, 오늘 마치 종목 장세가 아닌 것처럼 빠지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간다 3,000포인트 기획으로 계속 월요일마다 해드리고 있었죠. 자, 대외적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건전한 모습을 띌 겁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온 악재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나오는 악재들은 굉장히 급락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폭포수죠, 그죠? 근데 이런 알고 있는 악재, 즉 그리스에 드러나오는 악재들은 사실상 그렇게 우려하실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었어요, 사실상. 그 다음에 이거는 과도한 우려보다는 현실감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결혼을 하면요. 이 미래의 부푼 꿈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 현실감으로 돌아오죠, 그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지금 계속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쪽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증시는 오히려 안정감을 가지면서 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 그리고 우리 증시의 안정성 확대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런 점에서 과연 내가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호재로 바뀌는 종목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해답을 찾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제가 현대페인트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오늘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공개 방송을 합니다. www.sentv.co.kr로 딱 접속을 하시면요, 호랑말코 아시죠? 예, 여러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많이 나누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현대페인트에 대해서 금요일날 얘기 들으니까 바로 이 후속 시간이죠. 선상클럽에서 현대페인트에 대한 문의를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궁금하시면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 또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월요일장 양 시장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947포인트, 또 코스닥은 600포인트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098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변동성이 커진 요즘 해답은 종목별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